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24학년 3월 요번에 봤던 고3 모의고사 교육청문항 29번과 30번 함께 풀어봅시다. 먼저 문제 29번 가볼게요. 도형 문제고 극한 결합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 함수 fx를 3차함수 n3승분의 4 x3승 플러스 1로 잡았네요. 개수가 복잡하니까 계산이 살짝 복잡할 것 같아요. 원점에서 곡선 fx의 그은 접선을 ln, 접선 ln의 접점을 pn. 자, 곡선의 접선을 그렸고요. 그 접점을 pn으로 잡은 겁니다. 이때 x축과 직선 ln에 동시에 접하고 pn을 지나는 원중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것을 cn이라 하자. pn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린 거예요. 그때 이 중심이 있었겠죠. 자, 이때 원 cn의 반지름의 길을 rn, 이 반지름을 rn인데 r로 간단히 합시다. 그때 40 곱하기 이 극한값을 계산을 하시오. 반지름 rn을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자, 먼저 접점에서 x축으로 수선은 그려놓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잡읍시다.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일 거니까요. 자, 그럼 먼저 접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로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n의 기울기는 f' t가 되겠고 3차함수 미분 때리면 n3승분의 12의 x제곱이니까요. 얘는 n3승분의 12의 t제곱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ln의 기울기나 opn의 기울기나 같은 거니까 opn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x값은 t고요. 이건 ft 함수값이니까요. t분의 1 f의 t네요. 근데 ft가 요거니까요. t3승이니까 t로 약분할 거니까 n3승분의 4의 t제곱이 되고요. 이 1은 t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둘은 같은 거죠. 따라서 이거 옮기면 4를 빼면 n3승분의 8 t 제곱을 얻었고요. t분의 1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t 보내면 t3승, 요거 보내면 8분의 n3승이어서 t는 2분의 n을 얻은 거죠. 그죠? 자, 따라서 p의 좌표는 2분의 n이고요. y좌표는 2분의 n을 여기로 넣읍시다. 그럼 8분의 n3승 2분의 1, 2분의 3이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세타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2분의 n분의 2분의 3이니까요. n분의 3을 얻었네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을 n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 rn을 구하기 위해서 r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작은 삼각형을 볼게요. 원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각도는 2분의 세타니까요. 탄젠트 2분의 세타는 OPN분의 r이죠. 따라서 r은 OPN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겠네요. 그런데 OPN은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얘의 거리죠. 따라서 루트에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돼서 r은 2분의 1 밖으로 빠지고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를 얻고 탄젠트 2분의 세타에서 이제 얘만 구하면 끝나겠죠. 자,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요. 덧셈 정리를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에 2분의 세타의 2탄젠트 2분의 세타겠죠. 탄젠트 2분의 세타를 k로 잡읍시다. 얘를 k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n3승 이퀄 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2k가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곱하면 3 마이너스 3k 제곱, 얘는 2n k가 돼서요. 자, 이제 이쪽으로 쓸게요. 그러면 3k 제곱 플러스 2n k 마이너스 3이 제로를 얻어서 k 값은 근의 공식 쓰면 3분의 마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9네요. 자, 그런데 k는 탄젠트 2분의 세타니까 양수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r을 다 얻었네요. 2분의 1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고요. 그 다음에
3분의 마 n 플러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9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유리화하면 r이 정확히 식이 나오겠죠. 간단하게 삼각비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합니다.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이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자리를 h, 그리고 아까 여기 2분의 n을 얻어놨어요. 이 pn의 좌표가 2분의 n과 2분의 3을 얻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원의 중심 O'에서 욜로 수선의 발 H'을 구해놓고 수선의 발을 그려놓자고요. 그렇다면 이 길이는 R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이 있다면 PNH'. 그러면 얘의 Y좌표는 2분의 3이니까 R 플러스 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삼각변 쓰게 되면 얘 더하기 얘가 해서 식이 나오겠죠. 그 그림을 우측에 자세히 크게 그려놨습니다. 뭐냐? PN의 Y좌표는 2분의 N, 2분의 3이고요. 얘는 R이고요. 여기는 세타죠. 왜냐? 여기가 90도인데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90 세타. 따라서 여기는 세타죠. 그때 얘를 K라고 잡읍시다. K. 그러면 R분의 K는 삼각비. R분의 K는 코사인. 세타겠죠. 그래서 K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R 플러스 R 코사인. 얘는 2분의 3이네요. 따라서 R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3이죠. 따라서 R은 2분의 3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만 구하면 끝날 겁니다.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값은 OPN이죠. OPN분의 X좌표는 2분의 N이니까요. 여기에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OPN은 거리 공식 쓰게 되면 2분의 1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고 2분의 n으로 돼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밀어 넣으면 r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 과정을 갈게요. 앞에서 r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리미트 n제곱 4rn-3을 계산할 거니까요. 이 rn 자리에 밀어 넣읍시다. 그러면 n제곱 4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제곱이고요. 얘는 2니까 6이죠. 그래서 루트에 플러스 n 분의 6이죠. 6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고요. 그 다음에 마 3이 올라갈 거니까요. 마 3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고요. 마 3 n이겠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제곱이고요. 요거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이 됐죠. 그러면 6에서 3을 뺄 거니까 3개만 남았으니까요. 3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고요. 그 다음에 마 n이죠. 그죠? 그럼 다시 요거 유리화하게 되면 얘는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가 될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제곱 제곱인 거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9만 남겠죠. 그러면 9, 3, 27이죠. 그리고 얘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n제곱을 요로 밀어 넣게 되면 리미트 27이 되고요. 요로 밀어 넣게 되면 여기는 루트에 1 플러스 n제곱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사라져서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27이죠. 얘가 4분의 27입니다.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40을 곱할 거니까요. 40 곱하기 4분의 27이니까 10이어서 얼마? 정답은 270 정답이네요. 자, 계산이 살짝은 복잡했습니다. 자, 그래서 29번 완료됐네요. 자, 이번엔 미적분 30번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였죠. 자, 함께 가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 자연수 m에 대해 구간 0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네요. 그때 gx를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 형태로 준 거죠. n분의 x의 n승꼴이니까요. 그러면 조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즉 함수 gx에 대한 복잡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근데 이 박스 조건들을 해석하기 이전에 gx를 범위별로 분류해 놓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x는 양수범위니까 x가 m보다 작을 때 정리해 놓고 가야 되겠죠. 자, 이게 m보다 작으니까 공비가 1보다 작은 꼴이니까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x만 남아서 gx는 x가 되겠죠. 두 번째, x가 m이게 되면 얘는 1이니까요. 얘도 1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m이고요. 그래서 2분의 fx 플러스 m이 될 겁니다. 세 번째, x가 m보다 크다면 이제 요거는 1보다 큰 애니까 개수분의 개수겠죠. 그래서 gx는 f x를 얻었네요. 자, 이제 g가 범위별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m까지는 직선이 가다가 y 콜 x가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쭉 갈 거고 m에서 gx가 있는데요. 그리고 m보다 클 때는 fx인데요. 이 m보다 큰 자리는 3차함수가 그려질 건데요. 가조건을 봐봐요. 0보다 큰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 점에서 접하면서 3차함수가 이렇게 접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접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G'의 m 플러스 1.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m이 있는데요. m 플러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니까 m 플러스 1이 이 감소 구간 내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딘가에 이 자리에 m 플러스 1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조건에 대한 해석일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 나조건에 대한 해석을 한번 가해볼게요. 가조건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그림의 개형들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m이 어디에 있고 m 플러스 1이 감소 구간 내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놨는데요. 나조건을 봐봐요. gk 곱하기 gk 플러스 1이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다. 이 말이죠. 즉, 요 조건을 만족하는 k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겁니다. gk와 gk 플러스 1이 0인데요. gx가 x축을 어떻게 통과하는 자리가 하나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이 자리가 어떻게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자리 하나가 x축을 통과하는 자리 하나가 나올 때 이거를 만족하는 k는 몇 개일까요? 당연히 하나당 2개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가 1이어도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k가 0이어도 k 플러스 1이 되니까 그 옆자리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0에서도. 그죠?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1의 경우에는 얘가 gx가 x축을 통과하니까 gk가 0이 나와서 성립하는 거고요. gk가 0이 아니지만 g0이 있을 때 0에서의 값은 0이 아니지만 k 플러스 1이 1이 되면서 이 식을 만족해버리죠. 결국 x축과 통과하는 자리가 하나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식을 만족하는 경우는 2개씩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어떤 자연수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x축과의 교점 자리가 연이어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k는 2에서도 되고 있고 4에서도 될 건데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에서 즉 k가 1이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가 g가 0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4의 경우도 지사가 0이니까 될 거고요. 3자리에서 여기 3이 오더라도 지사가 0이니까 4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와 이 교점의 좌표가 연이어 있지 않다면 하나당 이식을 만족하는 건 두 개씩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식을 만족하는 게 4개가 돼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결론이 나왔네요. 무슨 얘기냐? gx와 x축과의 교점은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1로서 간격이 한 칸이다. 이러한 결론이죠. 이게 나 조건에 대한 해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다조건의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다조건은 이렇습니다. GL이 GL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L이 3개래요. 3개. 자, L 플러스 1은 L보다 크니까요.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소. 자, 그러면 M에서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M인데요. 여기에서의 함수값보다 M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작은 경우가 있고 큰 경우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있겠죠. 이 말은 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분류하냐면은 M 플러스 1이 여기 있다면 여기보다 여기가 높기 때문에 M은 이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M 플러스 1의 함수값이 여기 M에서의 함수값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M은 L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요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즉 여기에서의 함수값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부터 그럼 이때 이식을 만족하는 N은 M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M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M 플러스 2죠. 그리고 여기 간격은 M 플러스 3, 즉 간격이 1이니까요. 그러면 M 플러스 1에서도 되는 거죠. M 플러스 1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 M 플러스 2도 되는 거죠. M 플러스 2도. 왜냐하면 여기도 제로고 여기도 제로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M에서의 함수값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이 자리가 M 플러스 2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F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fx는 x-m-2, x-m-3, x- 또 다른 교점 베타라고 할게요. 또 다른 교점. 그럼 프라임 때립시다. 이렇게 됐죠? 이제 f'm을 구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1이니까요. 여기 m 넣으면 마3, 여기 m 넣으면 마2, 그 다음에 여기 m 넣으면 마2, m 넣으면 마3, 6이죠. 따라서 5개 플러스 6이 1이니까요. 따라서 얘 값은 5죠. 1이죠. m-베타는 1. 따라서 1을 얻었네요. 자, 이제 m에서의 함수값은 m이죠. 그래서 m은 fm입니다. 그러면 fm 구할게요. 여기 m 넣으면요. 마2, 여기 m 넣으면 마3, 즉 6이죠. 6. 여기 m 넣으면 m- 베타가 돼서 얘 1이니까요. 6을 얻은 거죠. 그래서 m은 6이 나왔고요. 그 다음 베타는 5가 나온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fx 요쪽 그래프를 다 확정지었죠. 따라서 fx는 이렇게 될 겁니다. x-5 베타가 오고요. 그 다음 6일 때 m이 6일 때 8, 9를 통과하니까요. x-8, x-9를 얻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누굴 구할 거냐? G12죠. G12. 그럼 얘는 F의 12하고 동일한 거니까요. 12 넣으면 7 곱하기 4 곱하기 3이어서 84를 얻었네요. 이 케이스에서 정답은 나왔네요. 그렇지만 또 다른 케이스도 확인은 하고 갑시다. 답은 이미 얻었지만 확인을 하자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었냐면 m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요 m에서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는 케이스였어요. 이 위에 있는 케이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L은 m부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쪽은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여기 m 플러스 1보다는 m 플러스 2가 작으니까 L은 m 플러스 1부터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m 플러스 2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m 플러스 2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m 플러스 3일 때는 여기랑 같은 거니까 이 자리도 되는 거죠. m 플러스 3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나와요. 따라서 x축과의 이 교점은 m 플러스 3과 m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이제 fx는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또 다른 교점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프라임 때려요. 플러스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돼서 m을 넣읍시다. m 넣으면 마4, 여기 m 넣으면 마3, 여기 m 넣으면 마3, m 넣으면 마4, 10이죠. 따라서 마7, 얘가 1이니까요. 7의 m-베타는 11을 얻었네요. 따라서 m-베타 값은 7분의 11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FM을 구합시다. 얘가 m이니까요. FM 여기 넣으면요. 마3, 마4, 10이죠. 12에 m-베타입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7분의 11이니까 7분의 132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m값 아니에요. m은 누구예요?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된다 이거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30번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꽤나 이 박스 조건의 해석이 꽤나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후로도 계속 화이팅!